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 어젯밤에 탈당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 당에서요 아예 제명을 해버렸습니다. 정청래 대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우려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 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기조대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약하면 이거였습니다. 이춘석 의원의 보좌관 명의 주식 계좌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이 됐죠. 이게 박영민 어제 숨가쁘게 진행이 됐는데 이 사건이 탈당으로 마무리되는가 싶더니 하루 밤 사이에 아예 민주당이 제명을 시켜버렸다는 거는 그만큼 이 사안이 크다는 의미겠죠. 그렇죠. 문제가 심각하고 또 여론도 굉장히 악화되고 있고 꼬리자르식의 탈당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이제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고 그래서 징계 회피성 탈당에 대해서는 제명할 수 있는 그런 당규상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에 근거해서 제명을 한 거고 오늘 또 이재명 대통령이 엄중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 또 엄정하게 수사하라 이런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심각한 거는 차명으로 저런 주식 계좌를 유지하고 거래를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금융실명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굉장히 강합니다. 징역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중한 범죄인데다가 이분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 2분과장을 맡아서 AI 관련된 정책 입안을 했는데 그 관련주를 거래한 게 지금 포착이 됐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자본시장법상 이제 이 정보 유출, 뭐 이해충돌 이런 문제까지도 거론이 되고 또 공직자 재산 신고 이제 이 공직선거에 나가면서 재산 신고를 했을 때 주식이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왔는데 그것도 이제 허위 재산 신고였다는 게 확인이 돼서 단지 이게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일종의 이제 범법 행위를 했다는 게 확인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도 심각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더 나아가서 국회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차명으로 주식 거래 이런 걸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국민적 의구심마저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내년 세제 개편안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주식시장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소액 투자자들이 반발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정부 여당이 여론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와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는 더더욱 이게 여론에서 이제 강한 어쨌든 비판과 반발을 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춘석 의원이 입장을 내서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쨌든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국회의원직을 당분간 유지하겠지만 당분간이라고 보시는군요. 당분간은 유지할 겁니다.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 이상 방법은 없으니까요. 근데 수사를 하게 되면 법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실제 주식을 많이 과거에 했었죠. 주식 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 보여줄 거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에서도 상당히 중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불법 부정거래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믿어지는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패가 망신한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오늘 첫날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차명거래 내부 정보 이용 등 이춘석 의원의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하여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 라며 지시하셨습니다. 정관재 대표님, 지금 여권에서 아픈 대목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코스피 굉장히 강조했고 흐름도 좋았어요. 그런데 세제 개편한 이후에 한번 여론 악화되고 또 여권의 중진이 차명 거래로 의심되는 걸로 주식 거래를 하는 듯한 이게 좀 아플 것 같아요. 이 이슈는 굉장히 휘발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나 이재명 대통령 지금 휴가 중에도 강력한 메시지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의 그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또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완전히 그 조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확신시킬 수 예. 있는 그 아주 그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당이 지금 이춘석 의원에 대한 윤리위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이 과연 진정성이 있다면 제명 조치로 그냥 끝날 사안인지 아니면 윤리위를 열어서 국회의원 제명 또는 어떤 식으로든 징계에 적극적으로 응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의원직 제명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형사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차명 거래 그 부분도 문제가 되겠지만 자본시장법에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게 선행매매입니다.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선행매매라는 예. 건 그러니까 유리한 주식 정보가 있기 전에 그 내부 주식을 안 사람이 먼저 주식을 사서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보는 것을 말하는데 예. 지금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2경제분과위원을 맡았잖아요. 거기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게 AI 육성 과제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거래한 종목들 3개가 모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더 팩트에서 보도한 사진은 스틸컷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시점에 메모했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예. 경찰 수사 과정을 놓고 보면 우리가 AI 5대 기업 육성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해당한 종목이 2개나 됩니다. 언제 매매했었는지에 따라서 자본시장법에서도 그 상당히 높은 형을 받을 수 있는 죄고요. 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패가망신 시키겠다고 했잖아요. 민주당 제명이 패가망신은 아닐 겁니다. 지금 그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는 저는 의원직 신분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의 예. 의혹을 사고 있는 사안이라고 평가합니다. 예. 당에서는 제명을 했지만 이제 의혹에 대해서 실체를 규명해야죠. 서울경찰청에 이 사건이 바로 배당이 됐습니다. 저희가 앞서 혐의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해드렸지만 그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것이 이춘석 의원이 AI 관련해 국정위원회 위원이어서 정광재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주식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정보를 알았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컨대 국회의원과 같이 뭐 관련 법률을 다루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미공개의 그런 중요한 정보를 미리 이용을 해서 주식 거래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고 예. 이때는 이제 1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든가 혹은 뭐 이익의 4배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실제 이제 차명 계좌를 거래를 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게 된다면 결국에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좀 집중을 해서 조사를 예. 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결국 그렇게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이제 금융 거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관련된 그런 정책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직전이라든가 혹은 직후에 뭔가 의심되는 그런 거래 상황이 있는지 또 그 거래를 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이고 실제 차명 계좌를 이용한 것인지 또 관련해서 이 자금 출처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게 되면 예. 이런 관련성 등을 조금 입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긴 뭐 국회의원이라고 해가지고 주식 거래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차명으로 저렇게 했다는 건 지금 말씀하신 이런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심을 받을까봐 혹시 보좌관의 명의 계좌를 통해 가지고 거래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거든요. 그 의혹까지도 포함하고요. 근데 국회의원은 어쨌든 이게 이제 직무 관련성 때문에 예. 주식을 보유할 때는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습니다. 예. 그래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백지 신탁을 하거나 그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아니면 그 상임위, 관련 상임위를 맡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안철수 의원처럼 그런 기업의 대주주, 예전에 정몽주 의원처럼 이런 분들은 그 직무 관련성이 최대한 없는 상임위를 통해서 이 주식을 뭐 처분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렇게 이제 국회에서 활동을 했던 전례가 있는데 사실상 국회의원이 되면 포괄적 직무 관련성을 국회의원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상임위에 가서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거래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기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때문에 백지 신탁을 아예 하거나 예. 아니면 그냥 팔거나 뭐 가족이 예를 들어서 뭐 하거나 본인은 하지 않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 경우는 이제 법사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악의적이고요. 또 저게 이제 보좌진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갑질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물론 이게 이제 그럴 수 있죠. 단순한 예. 갑질은 아니고 공모일 가능성이 높고 예. 그 명의를 대여해 둔 보좌관도 수사를 받는 것이 지금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그런 면에서 이게 좀 과거와는 다른 신종 그런 기법이다. 다른 국회의원들도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논란까지 지금 확대가 되고 있을 만큼 예. 문제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서정빈 변호사 이런 혐의들이 의혹이 만약에 사실로 판단이 되면 의원직 상실까지도 가능합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결국에는 재판까지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 예. 이제 공직선거법이나 그리고 국회법에 의하면은 현직 의원이라 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은 이제 퇴직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 실제로 이제 징역형을 선고를 받는다, 뭐 설사 집행유예가 붙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무엇보다도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가 어떻게 결론 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뭐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했다라는 것 자체도 문제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결국 그 목적이 무엇이었나, 이 내부자의 그런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나, 이 점이 만약 밝혀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뭐 거래 규모나 그런 내용들도 봐야 되긴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정책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회의원이 그런 정보를 이용하려 했다라는 점이 상당히 좋지 않게 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러면 뭐 재판부 입장에서는 혐의 사실이 인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그런 형까지도 좀 신중하게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이춘석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었죠. 상당히 상임위 중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상임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내놔야 되니까 여기 자리를 두고도 좀 오전에 잠깐 논란이 있었는데 후임이 결정이 됐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이춘석 의원 개인의 탈당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반성과 책임은 법사위원장직을 원내 2당에 돌려놓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심각한 일탈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에게 돌려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취해야 할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춘석 의원이 탈당과 함께 법사위원장직도 사퇴하였습니다.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노련하고 그리고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의원을 내정을 한 건데 강경파로 알려져 있잖아요. 뭐 강경파일 뿐만 아니라 육선의 당대표를 지냈고 법무부 장관까지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정도 이제 이 중량감이 있는 분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아, 맞아요. 보통 예, 이제 예. 상임위원장은 한 3선 정도에서 맡는 것이 예. 대체로 이제 국회의 관례인데 아무래도 지금 검찰개혁, 사법개혁이라는 현 정부의 중차대한 개혁을 이제 국회에서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 데다가 그밖에 여러 가지 또 개혁 입법도 있고 그걸 둘러싼 이제 여야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예. 진행이 될 상임위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그리고 중량감이 있는 이런 중진에게 맡겨야 되겠다. 더군다나 지금 이춘석 의원이 이런 논란까지 빚은 상황에서 예. 그런 것들을 빠르게 봉합하고 속도감 있게 이 개혁 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포석으로 추미애 의원에게 이제 상임위원장을 맡긴 것 같은데 아마 그로 인해서 여야 간의 법사위에서 충돌은 더 거세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뭐 강경파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추미애 의원이 갖고 있고 예. 과거에 이제 법무부 장관 시절에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총돌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장면으로 남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는 계속 이제 법사위를 돌려달라라고 주장을 하는데 전반기 원구성은 이미 된 상태이기 때문에 후반기 원구성 협상 때 뭐 그걸 가지고 줄다리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반기 이 국회 동안에는 뭐 법사위원장 지금 어떤 경우에도 민주당에서 내놓을 가능성은 좀 없다고 봅니다. 그럼 얘기를 듣다 보니까 추미애 의원으로서는 이 법사위원장을 수락을 한다는 것이 이른바 내가 할 자리는 아닌데 평소라고 하면 이거를 받아들인 거는 어떤 생각이 있다고 봐야 돼요? 일단 당의 요청이 있고 예. 워낙 또 지금 긴급한 상황이고 이재명 정부 임기 초에 중요한 이 검찰개혁, 사법개혁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에 완수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중차대한 책임을 맡는 거기 때문에 본인 경력에 비해서는 사실은 좀 상임위원장을 맡는 게 맞지 않는데 이런 당의 특별한 요청이 있으니까 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실 얘기 있어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열어갈 국회 운영 방향에 대해서 벌써부터 뭐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1년간 이제 임기가 보장된 거잖아요. 물론 추미애 법사위원장 이제 맡게 되면 내년 6월까지 맡게 될 텐데 두 분 다 그 우리 당 국민의힘에 대해서 대화와 협치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최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악수도 사람과 하는 것이다라는 거의 막말성 발언을 정청래 대표가 했거든요.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 또는 국회의원 시절 당대표 시절에 보여왔던 정치 행보를 고려했을 때 앞으로 우리 1년간 국회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